안녕하십니까. 새로 실시된 한국은행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률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경제의 금년도 성장률을 지난해 2.7%보다 낮은 2.5%로 내년도 성장률은 2.8%로 전망하였습니다. 금년 중 성장률 전망치 2.5%는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고용 여건 악화, 세계교역 신장세 약화 등을 반영하여 지난해 10월 전망치 2.8%에 비해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눠보면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세계 교역 회복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 성장률은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에 따른 수출 및 설비 투자의 개선 등을 반영하여 2.8%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 경로상에는 다음과 같은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방 리스크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일부 업종의 업황 개선에 따른 기업 수익 및 설비 투자 증가, 정부의 경기 활성화 대책 등이, 하방 리스크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세계교역 신장세 약화,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경제심리 회복 지연 등이 잠재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물가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 물가 동향, 전망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물가 동향입니다. 지난해 4, 4분기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5%로 3, 4분기의 0.7%에 비해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서비스 가격이 전분기와 비슷하게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하는 한편 석유리와 전기, 수도 가격은 하락폭이 축소되고 농축수산물 가격은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4, 4분기 중 서비스 가격은 개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2.1% 상승하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2%포인트 높임으로써 물가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률 하락을 주도했던 석유류나 전기, 수도 가격은 국제 유가의 견조한 상승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하락폭이 빠르게 축소되었습니다. 4, 4분기 중 농축수산물 가격은 기상여건 악화, 조리독감 발생 등으로 7.5%나 상승하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농축산물의 가격은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외식 서비스 가격 상승이나 체감 물가 상승을 통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가 변동 요인을 공급 및 수요 측면으로 나눠보면 공급 측면에서는 최근까지 저물가를 견인하였던 해외 요인들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으로 전환하였습니다. 4, 4분기 중 국제유가가 17% 상승하면서 전체 수입 물가도 4% 올랐으며 이는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물가 상승률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경기가 민간 소비 부진 등으로 개선세가 더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물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 중 1.8%, 내년 중에는 1.9%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주로 공급 측 요인에 의해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중기 물가 안정 목표인 2% 수준에 빠르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국제 유가가 산유국의 공급 과잉 축소 노력,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 등으로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기타 국제 원자재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은 세계 경제 회복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 등 내수의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향후 물가 전망 경로상에는 적지 않은 상하방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세일 오일 생산량 확대 등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거나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내수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물가 오름세가 전망 경로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펙 산유국의 감산 노력 강화 또는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전망 경로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물가 경로상의 상하방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수시로 이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장민 조사국장이 근본 경제 전망에 대해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조사국장 장민우입니다. 한국은행 2017년 1월 경제 전망 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 전망의 배경이 되는 대외 경제 여건을 보면 향후 세계 경제는 국제 원자재 가격 회복,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및 인도, 아세안 등 일부 신흥국의 성장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브라질, 러시아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고 유로 지역 및 일본 경제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브렉시트 협상,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습니다. 세계 교역은 그간 부진했던 신흥국의 투자가 회복되면서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만 보호무역 기조, 중국의 성장 구조 전환 등이 세계 교역의 탄력적인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는 감산 이행 기대 등에 힘입어서 당분간 현재의 배럴당 50달러 초중반대에서 등락할 전망입니다. 다만 예측 기간별로 금년 수급 여건 전망이 상반된 가운데 감산 이행 여부, 달러화 및 셰일 오일 증산 추이 등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금년 중 우리 경제는 민간 소비 및 건설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주요국의 경기 회복으로 수출 및 설비 투자가 개선되면서 2.5%의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세계교역 회복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성장률은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및 설비 투자의 개선이 이어지면서 2.8%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문별로 보면 금년 중 민간 소비는 소득 여건 개선 미흡,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 심리 약화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비 투자는 글로벌 경제 여건의 개선, IT 업종의 투자 수요 증대 등으로 금년 중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건설 투자는 착공 면적과 분양 물량 등 선행 지표의 둔화 움직임에 비추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수출은 세계 수요의 점진적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일 전망이며 이와 함께 상품 수입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지출 항목별 전망을 감안할 때 내수 기여도가 낮아지고 수출 기여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년 중 취업자 수 증가폭은 주력 산업 구조 조정, 서비스업 업황 부진 등 영향으로 지난해 30만 명 수준에서 26만 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중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점진적인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28만 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에 비해 높은 유가 수준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연간 1.8%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 중에는 국내 경기의 점진적 회복 등의 영향으로 1.9%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한편 근원 인플레이션은 금년과 내년 중 각각 1.6% 및 1.8%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금년 중 810억 달러, 내년 중 78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6년 7% 내외에서 2017년 5%대 후반, 2018년에 5% 내외로 하락하면서 점차 장기 균형 수준으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한국은행 경제 전망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인데요. 그 전망 중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제하셨는데 세계은행이나 OECD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은행은 2.7%를 보고 OECD는 2.6%를 봤는데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조금 높게 전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렇게 전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그 말씀하신 숫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기사로 확인한 지금 그것은 시장 환율 기준으로 OECD에서 발표한 거고요. PPP 기준으로는 3.3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가 지금 한은도 지금 PPP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제기구하고 비교했을 때 제일 낮습니다. OECD하고 지금 같은 수준이거든요. 세계 성장률. 예. 네, 알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번 전망 때보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랐는데 교역 신장률은 조금 낮추셨잖아요. 그래서 상품 수출도 기존 전망보다는 조금 낮아진 것 같은데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지금 지난해 전망보다 세계 경제 성장률을 높인 이유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선진국 양적 완화라든지 미국의 재정 정책 기대 등으로 이렇게 좀 높아지고 있는 걸 반영한 겁니다. 반면에 저희가 교육은 오히려 좀 낮춘 이유는 지난해 저희가 10월 전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같은 이런 예기치 못한 변화가 생기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좀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세계 교육 신장률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회복 속도가 낮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점을 반영을 해서 성장률은 좀 높아지지만 교육률은 오히려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하였습니다. 이데일리 경경입니다. 설비 투자의 전반적 흐름이 상저하고에서 상고하저로 바뀌었는데요. 특히 하반기 설비 투자 증가율이 2.8%에서 2.0%로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설비 투자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간 흐름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전년 동기 대비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요. 어떤 기저 효과들이 좀 반영이 되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봤던 지난해 하반기의 설비 투자보다 오히려 조금 더 나아졌고 그러면서 올해 거는 조금 더 낮아지는 그런 좀 약간 기저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저 MBC 김재경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총재님께서도 얼핏 말씀하셨는데 올해 상반기 하반기 때 이 경제 성장률을 가장 크게 끌어내린 것이 아마 내수가 좀 전망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말씀 좀 더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중국 보호무역주의 아까 말씀 듣고 생각이 난 건데 트럼프 당선도 있고 지금 사드 배치 둘러싸고 중국의 어떤 비관세 장벽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내수가 이제 저희가 조금 아까 총재님께서도 안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제 당초 지난 10월에 가 비교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상치 못한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소유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또 최근에 이렇게 보면 기업의 경영 심리도 굉장히 악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 시차를 좀 주긴 하겠지만 또 특히 이제 소비 같은 경우는 올해 고용 여건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되지 않고 또 임금 상승률도 그렇게 높을 거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걸 반영했을 때 소비가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낮은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점이 반영이 돼서 내수 쪽에 반영이 된 거고요. 중국의 무역 최근 이런 것들은 약간 반영이 안 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최근에 대중국 수출을 보면 계속 하반기 이후에 이렇게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품목에서 중국 관광객이 좀 준다라든지 일부 품목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중국의 어떤 소비 위주로 내수 위주로의 정책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전체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이 어떤 무역 어떤 보복이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그걸 이렇게 발라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중국 경제가 설비 투자와 수출 위주에서 소비와 내수 위주로 간다는 점. 그리고 이제 우리와 중국 경제는 상당히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점들은 감안하면 그 지금 최근에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뭐 대중국 수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조선비즈의 조기동입니다. 그 고용 지표 항목에서 근로자 실질 구매력이 이제 5% 중반 정도 되던 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2%고 2017년은 아예 2% 밑으로 떨어지던데요. 이게 어떤 경기적인 원인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 지속될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그래프에 있는 근로자 실질 구매력을 보시면 이제 그 실질 임금에다가 고용 증가폭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고용력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고용이 지난해보다 한 4만 명 정도 줄고 또 이렇게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반면에 임금 상승률은 그렇게 뭐 지난해에 비해서 이렇게 높아지질 않습니다. 또 이제 물가 상승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낮아지는 데다 고용 증가폭이 줄어드니까 전체적인 근로자의 어떤 실질 구매력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경기적인 걸로 볼 수 있나요? 그게 보통 한 5% 정도 하던 게 2% 언더로 떨어지던데 뭔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고용이 뭐 계속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완전히 경기적인 요인만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저희 또 우리나라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노동력이 감소하는 걸 본다면 그 어떤 그 취업자 수 증가폭이 그렇게 빨리 나아질 거는 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 임금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명목 임금이 이제 뭐 스테이가 되더라도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면 실질 임금도 조금씩 이제 그 줄어드는 그런 뭐 흐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뭐 올해 내년 정도는 그 흐름이 좀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추가 질문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